네, 목요일 오후장 성공투자 오후 증시의 정윤성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춤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군들의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지수 지금 코스피 시장 오후장 들어서도 탄력 꺾이지 않고 1%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무려 1.7%까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양시장 모두 오늘 견조한 목요일 오후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 참 어렵다 하는데 또 이렇게 오르는 날, 그리고 SK바이오팜이라는 또 대여가 오늘 무사히 또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죠.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 또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주제의 세계로 여러분의 오후장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와운의 이경락 파트너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하루 종일 바이오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시각을 달리해서 정말 실질적인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왔구나 SK바이오팜, 가질 수 없는 너를 어쩌지? 라고 포인트를 잡아봤는데, 아니 시장이 이렇게 환호를 할 정도로 SK바이오팜이 좋아요? 저는 시장의 유동성이 원인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살 거 없는 시장에서 대여급, 인기 투표하듯이 이제 SK바이오팜이 상장하게 되니까 인기 투표 정말 제대로 1등이네요. 네, 시장에서 자금이 다 글로 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냥 네. 단순하게 좀 좋은 종목이 상장했다 이렇게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뇌전증 치료제 지금 많잖아요. 그 네. 파이프라인을 하나하나 생각하면 이 정도에 대한 열풍은 사실 유동성으로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거네요. 예, 모두가 예상하는 것을 넘어갔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요. 네. 저는 매수 잔량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오늘 올릴 수 있는 최대치까지 다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그럼 오늘의 힘을 봤을 때는 네. 유동성은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따라잡아야 되는 힘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그럼 봐야 되는 일단은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나 진짜 SK바이오팜을 사고자 원했던 분들, 나 이 종목 꼭 한번 사야 되겠어. 네. 매력적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은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제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따라 붙어도 되는데 네. 일단 중요한 거는 대부분 단타 자금들이 대부분 들어와서 그렇죠.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점 상한가를 계속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타이밍을 어떻게 잡냐? 네. 상한가가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걸어놨는데 계속 안 사지지 않겠습니까? 매수세가 계속 있으면 네. 상한가가 한번 풀리는 날이 있을 거예요. 네. 그때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셔도 되는데 네. 그 이후에는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 날 정도에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분들도 상한가가 한번 풀렸다가 다시 재워지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매도하는 그런 전략. 그러면 지금 사실 제가 아는 분이 예. 두 주를 청약을 받으셨대요. 네. 근데 오늘 이 두 주인데 수익이 한 158% 나니까 두 주지만 그걸 받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언제 팔아야 될지를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이걸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일단 그분들이라고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점상이 한번 풀리고 그리고 네.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때는 그렇죠. 그때는 좀 눈치를 봐서 언제 이제 그때부터 물량 줄여야죠 이제 한 번 풀렸다는 얘기는 누가 던지기 시작했다는 신호고 하지만 매수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다시 쟁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다시 나왔을 때 남아있는 물량들이 또 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식으로 심리를 그분의 이용하는. 그 한박 웃음을 보고 네. SK바이오팜이 이렇게 인기가 많구나를 다시 한번 체감을 했는데 토론방을 한번 찾아가 봤어요. 네. 내가 몇 연상을 갈 관상인가. 지금 토론방은 축제 분위기. 근데 체결된 오늘 60만 주 중에 내가 있다. 로또 당첨된 기분이다. 오늘 체결 정말 쉽지 않으셨고 네.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었던 정말 물량이 많지 않잖아요. 네. 그만큼 기뻐하고 계신데 참 건드릴 수도 없고 사지지도 않는데 SK바이오팜을 볼 것이 아니라 SK나 SK케미칼로 오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이미 그러니까 항상 뉴스가 뜨면 나오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상장되기 전에 다 팔고 나오셨어야 되는 것이 맞고 네. 지금은 이제 상장됐으니까 기다려 보세요. 계속 기다리면 또 좋은 매수 타점 나오니까 네. 좀 한참 동안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절대로 이제 급하게 지금은 다 이미 잔치상 벌어졌는데 영숙이 결혼했어요. 영숙이 네. 붙잡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남편한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영숙이 결혼했으니까 내비두십시오. 이제. 그러면 결국에는 SK그룹주 빠지네. 근데 결국에는 SK바이오팜 못 산 것이 SK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좀 이쪽을 볼까라는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네네, 거네요. 그렇죠. SK그룹주에 대해서는 일단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증권사 리포트가 목표가 11만 원 나왔어요, 바이오팜. 근데 지금 훨씬 그 이상이잖아요. 네. 괜찮나요?
증권사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을 추론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산정이 안 되는 것 근데 같아요.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지금은 유동성 장세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네. 동학 개미들이 워낙 또 인기가 많은 종목이 상장하다 보니까 네. 뜨거울 겁니다. 아. 그래서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은 기다려야 돼요. 11만 원대도 기다려야 됩니다. 아, 그 이하로. 정말 네. 상장성을 보고 정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예, 그러니까 처음에 상장하게 되면 다 뜨거워요. 근데 우리가 항상 뜨거운 것은 피해야 된다라고 이제 자주 저희도 설명드리는데 아무도 보지 않고 시장에서 소외됐을 때 이런 주식이 있었어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매수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보호회수 물량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관 투자가들의 물량도 상당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괜히 먼저 섣불리 덤볐다가는 또 시장 또 오랫동안 지지부진한 흐름 또 만끽하면서 아 내가 이걸 왜 샀지 이런 생각 들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 네. 일단 지금은 단타에 자신 있는 정말 시장의 분위기를 빠르게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뭐 정말 기회를 봐서 따라잡는 건 괜찮지만 지금 워낙 유동성으로 인해서 바이오 파매도 정말 적정 가치는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네. 정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열기가 다 씹고 나서 이제 그제서야 관심을 가져보자. 네. 근데 오늘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네. 또 오르는데 사실 그동안 좀 주춤했었거든요. 코스닥 바이오주들도 그렇고. 근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상승세를 보이는데 바이오팜도 상장할 때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네. 뭐 연관성이 있나요? 혹시 수급적으로? 근데 일부 이제 어제는 그러니까 뭐 이런 자금들이 많았다라고 다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바이오 시밀러나 바이오 테마주에 갔던 자금들이 SK 바이오팜에 투자하기 위해서 자금을 좀 만들어 놨다 이런 설도 있었고 네. 일단은 가장 큰 원인은 이제 그 전에 장세가 실적 장세로 넘어가기 때문에 바이오 테마주에서는 자금이 좀 빠져나오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묵직한 자금들이 많다 보니까 일부 이제 차익 실현의 욕구도 있었고 SK 바이오팜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현금한 자금들도 있었을 텐데 그걸 네. 오늘 메우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는 실적도 기대해 볼 만하기 때문에 네. 일단 테마주로서 볼 필요는 없겠고 바이오팜 상장으로 인해서 내렸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매수세다라고 생각하는 투자가들이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이제 올라오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실적 시즌과 맞물려서 숫자가 또 나오는 또 네. 대장이기 때문에 볼만하지만 그러면 코스닥 사실 바이오주들이 주춤해서 코스닥 시장의 지수가 좀 지지부진했었잖아요. 근데 네. 오늘 좀 반등하는 거는 셀트리온 그룹주를 그럼 제외하고서는 바닥에 잡는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코스닥 바이오는. 네, 장세가 실적 장세로 넘어가고 있는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다음 주부터 삼성전자 실적 발표 시작됩니다. 분위기가 글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바이오 종목들은 유동성 장세에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네. 일단은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멀리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죠. 네, 지금 바이오팜 이슈와 함께 바이오 시밀러 결국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만 좀 긍정적으로 보셨고 바이오주 전체적으로는 좀 순환매 안에서 주춤할 수 있다라는 실적 시즌 맞물린 의견을 주셨고요. 자, 오늘 이제 계속해서 맞물린 얘기입니다. 네. 바이오팜이 상장하다 보니까 이제 대여가 뭐 있지? IPO 대여가? 그러면서 보는 게 결국 빅히트와 카카오 게임즈인데 네. 사실 확실히 분위기는 빅히트 상장을 굉장히 기다리는 것 같아요. 오늘 넷마블 DPC 굉장히 열심히 잘 오르고 네. 있거든요. 우리 바이오팜과 생각을 했을 때 빅히트도 좀 대비를 해볼까요? 기대를 진짜 해볼 만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따라붙기에는 너무나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9월, 10월쯤 상장 예정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단타로 들어가기에도 좀 그렇고 좀 애매한 구간이긴 한데. 관련주에 있어서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오늘 너무 많이 떴던 부분도 있고 기간까지는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좀 매수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네. 엄청난 뭐 SK 바이오팜 상장이랑 똑같을 것 같아요. SK랑 SK 케미칼 같은 종목들 상장 이전에 신나게 한번 달렸죠. 네. 그 전까지 한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은 계속 넷마블과 DPC 볼 필요가 있겠죠. 네. 넷마블이 한 25% 지분 정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DPC가 스테이크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가지고 한 12% 정도. 충분히 주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근데 오늘 같이 또 많이 오른 날이 아니라 지금 상장 때까지는 어느 정도 길이 있으니까 네. SK 바이오팜의 상장을 빗대서 참고를 했을 때는 넷마블 DPC가 일단은 이 상장 전까지는 매매 트레이딩 관점으로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좀 쉬어갈 때 매집하는 그런 전략. 그러니까 오늘같이 지금 떴는데 뭐 지금 여기서 추격 매수하기에는 그렇잖아요. 너무 많이 네. 떠가지고 네. 좀 기다렸다가
뭐 접근하는 전략이 좋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빅히트 상장과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엔터주들이 네. 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블랙핑크에 대한 효과로 YG가 이제 먼저 움직였던 부분도 있었고 네. 빅히트 상장 때문에 재평가에 대한 기대도 함께 가져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 빅히트 상장하면 뭐 시총이 3조에서 뭐 4조, 5조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엔터 3사의 시총 대비하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재평가에 대한 엔터주들의 지금 훈풍은 더 갈 수 있나요? 네, 더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보게 되면 이번에 블랙핑크 뭐 최단 기간 머덕뷰 1억 뷰 뭐 달성을 했다. 그런 네. 얘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유튜브를 계속 이제 그런 아이돌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다 보면 전 세계에서 일고 있는 이 K-팝 열풍이 단순하게 짧게 지나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컨텐츠 프로듀싱의 시대에 대한 재조명, 컨텐츠의 어떤 가치에 대한 재조명이 불수가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지금은 뭐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에 있고요. SM도 그렇고 JYP도 YG 그렇고. 플러스 계속 상한가 가는 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저는 투심이 확실히 좋다는 건 느껴지죠. 네, 시장이 한번 뭐 불면 아우. 와 하고 하는 분위기가 정말 강한데 네. 일단은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YG 엔터테인먼트가 더 매력적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또 이렇게 오르는 날 따라잡는 건 아니죠. 예,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셔야 되겠죠. 근데 엔터 3사 중에서는 YG 엔터테인먼트에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JYP를 좋아해요. 왜 트와이스 팬이세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저기 YG는 좀 1인 한정 엔터테인먼트에 너무 많은 치우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티스트 측면에서요? 네, 그래서 오. 잘 모르겠어요. 분석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아이돌은 잘. 그런데 뭐 일단은 여러 가지 트러블이 많았기 때문에 행여나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네. 신뢰 문제에 있어서는 JYP 엔터테인먼트를 네. 조금 더 선호한다. 사실 엔터 3사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분명 이제 빅히트라든지 한알령 해제라든지 이런 모멘텀에 대한 재평가 기대는 있는 만큼 좀 지켜보자라는 또 긍정적인 진단을 주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거와 또 맞물린 거죠. 오늘 뭐 엔터 3사도 좋지만 게임도 좋고 사실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같이 올랐는데 오늘 사실 그 선두에 있었던 건 웹젠이었어요. 그렇죠. 웹젠의 그 전민기적 내자판호 얘기 나오면서 오늘 네. 뭐 제대로 급등을 하면서 다른 게임주들도 같이 막 오르더라고요. 네. 근데 엔터주와 게임주를 같이 보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게임주 안에서도 유독 이제 웹젠을 보면 중국 쪽에 국한된 게임주가 더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뭐 NC소프트도 좀 기대해 볼 만한데 웹진이 그쪽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는 저는 약간 정치공학적으로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중국이 지금 친구가 없어요. 그 미국은 자꾸 쪼져. 호주도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유럽은 홍콩 보안법 문제 가지고 이제 계속 이야기 나오죠. 네. 또 원래 또 영국이 홍콩을 그러니까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유럽도 멀어지기 시작했고 이제 가까운 인도까지 지금 돌싸움 벌어졌죠. 이런 상황 벌어지다 보니까 친구가 없다 보니까 아유 대한민국이라도 내 친구 해줘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네. 요거를 우리 정부는 계속 우리도 마찬가지죠. 계속 누릴 필요가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네. 트럼프 재선 앞두고 이래저래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북미 간의 대화 다시 이야기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어떤 정치 파국에 있어가지고 또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입지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걸 잘 이용해가지고 긍정적으로 앞으로 뭐 중국 관련된 내수 관련된 종목이나 뭐 파노 개방과 같은 이런 게임주들 네. 그리고 이차전지도 여기에 수혜주가 될 수 있죠. 오, 네. 보조금 지원 중국 내에서 이래저래 득이 참 많을 수도 있는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없고 중국 관련주들은 더 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럼 종목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웹젠이 딱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그럼 웹젠 같은 경우에는 이 시점에서도 더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충분히 뭐 지금 과열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봐요. 이번엔 또 다를 겁니다. 중국 정부가.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근데 화장품은 그때 한알령 해제 기대가 있었을 때도 바로바로 사실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네. 화장품과 이제 면세점 이런 쪽에서는 뭐 온라인 쪽으로 판매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컨텐츠나 엔터 쪽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우선순위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장기적으로 화장품이 굉장히 강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많이 떨어졌고 가장 많이 못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네. 점진적으로 코로나에 관련된 우려감이 감소한다는 전제를 첫 번째 깔아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K-팝 열풍에 의해서 이 화장품 인기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더라고요. 온라인이나 앞으로 이제 여행 개방됐을 때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화장품 판매량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코리아 뷰티 다시 한번 재조명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워낙 또 싸고 급등락이 너무 심하지 않아요? 어제도 너무 급락했다가 오늘도 급등했는데 또 상승폭이 많이 원래 축소됐어요. 바닥 잡을 때 그래요. 아. 원래 바닥 잡을 때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닥 잡아가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네, 지금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제가 고르고 있는데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 그래도 뭐가 좀 마음에 드세요? 화장품 중에. 뭐 제가 분석을 하다 봐도 이거는 어떤 게 먹힐지 잘 몰라가지고 지금 화장품 6월 수출이 네. 두 자릿수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뉴스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좀 꿈틀댔거든요. 네. 공부해서 찾아와 주시겠어요? 다음에 한번 찾아와 볼게요. 네. 제가 화장품을 옛날에 공부했는데 많이 달라졌어요. 이 시장이 또 빠르게 변하네요. 이게. 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또 파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중장기적으로는 화장품주에 대한 관심, 뭐 게임뿐만이 아니라 엔터 3사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매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지금 다음 주에 그럼 종목도 같이 꼽아주세요. 이번에 제가 러시아 뷰티 유튜버를 봤거든요. 네. 이집트 뷰티도 봤는데 다 한국 화장품 써요. 한국 화장품 좋아요. 대세예요, 대세. 네, 한국 화장품의 저력을 종목으로 또 네.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분명 급등락이 좀 심해서 변동성이 있지만 오히려 이제 바닥을 잡는 구간에서의 움직임으로 좀 중국 업고 더 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각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오늘의 종목을 픽을 해볼까 해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시장이. 근데 이제 종목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네. 경락 마사지 들어갈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SKC입니다, SKC. 아우. 동박 관련된. 최근에 정말 일관성 있으세요. 근데 제가 이제 전일자 PNT 기업 탐방 갔다 왔는데 네. PNT 기업 탐방 갔다 와서 많은 걸 느꼈어요. 이렇게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가 동박 시장이? 지금 생산 캐파를 PNT가 뭐 3공장 완공했고 이제 4공장 넘어가는데 매출액이 앞으로 지금 뭐 4천억 정도 올해 잡는 업체거든요. 내년까지 한 1조 원 이상은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SKC가 쓰는 동박 장비를 PNT가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SKC도 매출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이제 SKC를 여러분들에게 근데 설명. PNT가 날아가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래저래 그래서 동박 수요가 최근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전기동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전기차에 동박이 많이 들어가서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래저래 동박 가격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동박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SKC를 설명드리겠고. 목표가 어디까지 보세요? 7만 원 이상도 보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좀 쉬었던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7만 원 정도까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손절가는 5만 7천 원 정도 바라보고 5만 9천 원 정도 바라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네, 목표가 7만 원서까지 SKC를 꼽아 주셨고요. 사실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 네. 그리고 P&E 솔루션, SKC까지 주주의 세계 하시고 나서 다 2차전지 관련한 종목 갖고 오셨거든요. 네. 이 셋 중에서 뭐가 제일 좋으세요? 다 좋아요. 정말요? 근데 성장성이 단기간에 가장 크게 성장할 것은 LG화학 쪽으로 찍히는 것들이겠죠. 근데 SKC랑 포스코 케미칼은 다 LG화학 쪽으로 매출을 지켜요. 네. 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2차 전지 전기차 중심으로의 관심을 또 전해주신 만큼 SKC도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중국 소비주 중에서도 다음 주에 꼽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중국 소비주 준비해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주주의 세계 목요일장 또 자세한 시장에 대한 또 시원한 답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와운의 이경락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